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봄, 프랑스 파리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한국을 동경합니다. 도쿄나 뉴욕보다 서울에 가고 싶어해요. 그날 진행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죠. 왜요? K-팝 때문인가요? 하지만 게스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됐어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일부 외신이 선정한 문화 강국 한국 티오피어 1위 K 콘텐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본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25년 6월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콘텐츠 수출 강국이다. 이제는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 게임까지 모든 장르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다. 더 놀라운 건 이 영향력의 범위입니다. 프랑스의 한 잡지 텔레라마에서는 K-드라마는 이제 장르다라고 평했고, 이탈리아의 인기 여성 지도나 모데르나는 한식과 K-드라마를 소개하며 한국은 이제 감정과 리듬, 미각을 모두 수출하는 나라라고 표현했죠. 특히 주목할 점은 언어의 벽을 넘어선 문화 전파입니다. 스페인의 한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BTS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 전체가 궁금해졌어요. 2위 일상 속 기술력 편리함이 세계 최고. 캐나다 기술 전문 유튜버 라이너스 테크팁스는 2025년 한국 방문 후 영상에서 말합니다. 지하철은 정확하고 와이파이는 빠르며 무인 편의점과 배달 시스템은 상상 이상이에요.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요.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국 오직 커버리지 1위, QR코드 간편결제 도입률 1위, 무인 시스템 도입률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 뉴스에서도 한국은 이제 기술 문화의 융합 모델이라며 도쿄보다 서울이 젊은 층에게 더 매력적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현금 결제가 아직도 많은데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돼요. 지하철 타고 커피 사고 택시 부르고 이게 진짜 미래구나 싶었어요. 3위 K-푸드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 코드. CNN 트래블은 2025년 5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리 문화 리스트에 한국 김치, 떡볶이, 불닭볶음면, 비빔밥을 포함시켰고, 영국 BBC는 비건, 김치의 세계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한국의 발효, 음식 기술을 과학적으로 조명하며 김치는 유행이 아닌 생존 기술이다라는 문장을 남겼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의 대형마트 모노프리에서는 코리안 푸드 전용 코너가 생겼고, 런던의 백화점에서는 한국식 라면과 소주가 일본 제품보다 매출이 높아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K-푸드의 확산 방식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푸드 트럭 사장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인 고객들만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멕시코계,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김치 타코를 찾아와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섞일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4위 시민 의식과 치안. 혼자 여행하기 제일 좋은 나라.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여성이 밤에 혼자 택시 타도 안전한 나라로 한국을 언급했고, 독일 여행 블로거 마리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갑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는데 분실물 센터에 그대로 있었다. 이건 기적이다. 범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CCTV 설치율은 상위권, 응급 대응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호주에서 온 팩패커 제시카는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홍대에서 혼자 숙소를 걸어가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호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거리도 밝고 사람들도 예의 바르고 여성 혼자 여행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나라인 것 같아요. 5위 교육과 문자. 한국어가 배우고 싶은 언어 3위 미국 듀오링고 2025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는 영어, 스페인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언어 3위로 기록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BTS, 블랙핑크, 그리고 K-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가 한글 그대로 이해되길 원해서입니다. 한글은 외국인들에게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한글 쓰기 교실이 문화원마다 운영 중입니다. 브라질의 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놀라운 문자 체계예요. 표현 문자인데도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도 언어학습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2부 외국인이 말한 진짜 충격 포인트. 이건 좀 무서울 정도다. 배달 시스템. 독일 유튜버 요하네스는 말합니다.
밤 11시에 고기와 반찬을 주문했는데 12시에 왔다. 농담 아님. 독일에서는 일요일에는 아예 문 닫는 가게가 대부분인데 한국은 365일 24시간 모든 게 가능해요. 영국 언론 가디언에서는 한국은 세계 유일의 24시간 도시 소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IT 개발자 마이클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서 배달 앱을 켰는데 정말로 30분 만에 왔어요. 미국에서는 피자 한 판 시키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리는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말 신기해요. 응급실 속도가 말이 안 된다. 프랑스 간호사 출신 여행객 클레어는 말합니다. 응급실 가기 무서운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치료가 먼저, 돈은 나중이더라. 처음에는 보험증도 없었는데 일단 치료부터 해주고 나중에 서류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미국 MBC 방송은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자 경제회복의 기반이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교환교수 로버트는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접수부터 진료, 처방까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캐나다에서는 응급실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이 너무 조용해서 충격. 이탈리아 대학생 루카는 말합니다. 처음엔 고장난 줄 알았다.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서 무서웠다. 이탈리아 지하철은 항상 시끄러운데 한국은 도서관처럼 조용해요. 일본 NHK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졸 수 있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소피아는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 파리 지하철은 항상 긴장하고 타야 해요. 소매치기도 많고 시끄럽고.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정말 평화로워요.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서로 배려하는 게 보여요. 정시 문화가 이렇게 철저할 줄 몰랐다. 스위스에서 온 사업가 한스는 말합니다. 스위스도 정시 문화로 유명하지만 한국은 다른 차원이에요.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하는 게 기본이고 지하철도 초 단위로 정확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였는데 나중에는 이 예측 가능성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서비스 마인드가 상상 이상이다. 싱가포르에서 온 관광객 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직원이 봉투를 2겹으로 싸주면서 무겁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때 인사까지. 싱가포르도 서비스가 좋다고 하는데 한국은 정말 다른 레벨이에요. 3부.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진짜 이유. 문화는 기술과 시민이 만든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콘텐츠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술력, 시민의식, 질서, 감정 표현,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렉터 케빈은 말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감정의 진정성과 현실감이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문화 전체에서 배어나온 거다.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 감정 표현, 가족관계, 사회적 예의 등이 모두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요. 빨리빨리 문화의 재발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처음에는 스트레스로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효율성과 배려가 결합된 독특한 문화임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니퍼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의 빠른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 약속을 지키려는 성실함, 그리고 집단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결합된 거예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조화. 한국 문화의 독특함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마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각으로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인들은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조화와 배려를 중시해요. 이것이 K 콘텐츠의 힘이기도 하고요. 교육열과 문화적 역동성.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단순히 학업 성취에만 머물지 않고 문화적 창조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피에르는 말합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우 창의적이고 문화적 감수성이 높은 세대를 만들어냈어요. 이들이 만든 콘텐츠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거죠. 한국은 하나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미국 타임지는 2025년 커버 스토리에서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Korea is no longer just a country. It is a movement.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한국이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문화적 가치, 기술과 인간의 조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미래학과 교수 클라우스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기술과 감성, 개인과 집단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독특한 모델을 제시했어요. 이것이 바로 21세기형 문화 강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4부. 한국 문화의 미래와 과제. 지속 가능한 문화 확산.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조셉은 말합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영향력이 되려면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 콘텐츠가 필요해요. 문화적 포용성의 확대. 또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사랑받기 위해서는 문화적 포용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사라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한국 문화의 매력은 그 독특함에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교류와 융합을 통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미 K-푸드나 K-팝에서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계인이 바라는 한국의 모습. 결국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국 BBC의 아시아 전문 기자 엠마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한국에서 매력을 느끼는 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에요. 기술과 인간의 조화, 효율성과 따뜻함의 공존, 전통과 현대의 만남.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외국인이 본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문화 영향력 어떠셨나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콘텐츠 강국이 아닙니다. 기술, 문화, 안전, 음식, 교육, 시민의식 모든 면에서 삶의 질이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는 국력이다라는 말 더 이상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21세기형 문화 강국의 새로운 모델이며 이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성공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 음식, 교육, 사회 시스템까지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인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서 찾고 있는 가치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이자 기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